예, 그 191페이지 무권 대리 보시겠습니다. 대리권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할 건데, 그래서 뒤로 빼놓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 앞에까지가 쭉 연결되다가 대리 들어오면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뒤로 빼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부하기에는 훨씬 편할 겁니다. 처음 보실 때는 대리를 빼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91페이지 무권 대리 보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볼 때 정당한 대리권 관계에 기초해서 그다음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상적인 대리권이 존재하는 유권 대리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대리인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권 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권 대리가 정말 나쁜 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리권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진짜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아.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친구가 A를 위해서 파는 방법은 내가 A로부터 팔아달라는 권한을 수여받았다. 그래서 내가 A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고, 또는 A 인체하면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A가 소유자인데 내 소유자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 이런 식으로라도 팔아주면 고마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 받아가지고 주면 되니까. 안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대리권이 없을 때 본래적 의미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유권 대리가 먼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규정되어 있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중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있는 거 보고 정확하게 없는 걸 보고 난 뒤라야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공부의 편리를 위해서 협의의 무권 대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누구에게도 팔아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행위의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일단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조건 본인에게 기속시키기도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효과를 또 기속시키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건이 애매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나 없나도 법률에게 해석을 해봐야 밝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유치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려고 중개사용 민법책을 동시에 다 샀어. 사자마자 이름까지 다 쓰고 해가지고 민법책을 더 읽어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책은 샀고 돈은 들였고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아프겠고 안 하자니 돈이 아깝고 그 고민하고 피골이 상기해지지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둘라 하니까 옆에 애들한테 쪽팔리기도 하고 또 옆에 계시는 그분한테 참 체면도 안 쓰는 것 같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걸 눈치챈 아들 엄마를 위해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팔아온나 하대요 라고 하면서 팔았어요. 그때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아들 하나 있으면 고마울지도 모르지. 그때 일단 요 상대방 척을 위해서 이 상대방은 요 본인한테 요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권리를 최고권이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자기하고 거래한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임을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처분권 있는 본인한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도 딱 마음 먹고 이참에 내도 공부 한번 해볼까 해가 책을 딱 샀는데 오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때는 자기하고 거래한 요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는 것. 이때 철회권은 본인에 대해서 행사해도 되고 자기하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해도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낼 때 저런 차이를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고, 저런 것들은 엄격하게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렇게 본인으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음을 받은 이 본인은 그걸 추인해서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킬 수도 있고, 참 내가 스스로 팔러 갈라 하니까 그런데 효심 많은 아들이 팔아주니까 고맙다 생각하고 그거 인정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시까지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만 단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요때 요 제3자는 대항력 이상을 갖춘 자라야 한다는 것. 그래도 내가 공부하려고 큰 맘 먹고 샀는데 이걸 팔아치울 수 있나? 그런 일이 없다.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 추인 거절하면은 그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될 것이고, 이때 추인 또는 거절의 표시는 상대방이 해도 되고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는데,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안 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이때 추인권, 추인거절권, 최고권, 철회권 다 형성권이다라는 것. 행사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추인 여부를 최고받은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요 무권대리 관계는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추인 거절하면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아무 관계도 발생하지 않지만, 추인을 해서 효과 기속을 받았을 때 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이론상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무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즉 무권대리에 대해서 차후에 추인한다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법률 요건이 충족될 뿐이다라는 것. 따라서 차후에 추인이 대리권 수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단지 효과만 기속받겠다는 의미이고, 근래의 판례가 추인해서 효과 기속받는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는 것 살짝 기억을 하시고, 여튼 엄마라도 경제적으로 남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걸 몰래 팔아치웠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인 줄 알고도 팔아치워가지고 이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팔아치우려 하는 걸 마음을 읽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 그거 본인을 위해서 팔아치웠다면 사무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책이든 건물이든 팔아가 돈 챙긴 거 이 사람이 가져갈 수는 있어야 될 거라고. 그게 불법 행위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일 수도 있고 사무관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물어봤는데 추인을 거절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거절하면 이렇게 거절하던 상대 본인의 무권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안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상대방의 승계인, 포괄 승계인일 수도 있고 특정 승계인일 수도 있는데, 요 사람도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추인을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니까 본인과의 관계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돈은 미리 줬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다른 요건이 구비될 수도 있지만 일단 135조에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 요 사람의 고의가실을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무권 대리인이 자기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 자기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 대리권 있음이 증명되어 버리면 더 이상 무권 대리가 아니고 유권 대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했을 것.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했을 것. 그 다음에 요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고, 요 상대방은 요 대리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일 때 법조문에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 요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배상이다 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에는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론상 상대방 스스로가 철회하지 않았을 것. 철회해버렸다면 요 관계가 없어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협의에 무권 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에 따를 때 표현 대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다른 무효 사유 없을 것. 다른 무효 사유 있으면 그 다른 무효 사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상황은 거의 안 빠지고 시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구태여 책을 샀더니 아들이 내 골머리 아픈 걸 알고 팔아주더라. 그런 걸 가지고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아이고 그 복잡한 거 그냥 한 개 틀려주지 뭐.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틀릴 게 너무 많아. 수단과 방법을 한 개 안 가리시고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라고 기억을 해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누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는데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요 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누군가와 체결했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아들이 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한 바가 없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아들의 대리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로 이 사안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들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실제로는 아버지 소유였을지 모르겠지만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들이 아무 권한도 안 주었는데 어쨌든 외관상 드러나기를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 근처에서 대학생으로부터 보증금 받았고, 이 받은 보증금을 아들한테 주었더라면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아들이 모른 채 안 할 건데 이 아버지가 이 보증금 받아가지고 시집간 딸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이 써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사망해버리면 이 아들이 돈 줄라 하겠냐는 거지. 이 딸은 돈 줄라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줄 놈이 안 줄라 하면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법 교과서에서 있는 판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판례가 있는 거고, 옛날부터 사건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먼저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후
본인이 사망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요 본인의 지위가 상속돼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상속돼 내려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추인 또는 주인 거절권, 이 묻고 내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때 묻건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주인 거절할 수 있을까? 신의칙상 안 된다는 게 판례. 신의칙상 자기 어쨌든 자기가 한 행위로서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묻건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주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묻건 대리인이 사망함으로써 아들이 묻건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받으면 이거 어떡할 것이냐는 거예요. 원래 이 아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주인 또는 주인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묻건 대리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에 또 추인해서 효과 기속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는 주인 거절하고 책임지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일단 단독 상속만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 상속이 일어나면은 또 공동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별개의 문제이고, 191페이지 묻건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했을 때 그때 그 효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협의의 묻건 대리, 넓은 의미의 묻건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본 거는 계약에 있어서의 협의의 묻건 대리를 본 것입니다.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에 대해서 법 조문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밑에 풀어놓은 것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최고권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길 가다가 내가 길을 몰라가 옆 사람한테 물어볼 권리가 있어 없어? 물어볼 권리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대답해 줄 의무가 있어 없어? 권리 없습니다. 그냥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일단 최고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고 형성권이고 의사의 통제에 해당한다는 것.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최고권은 본인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고, 철회권은 본인에 대해서 해도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해도 되고,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역시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본인에 대한 효과, 묻건 대리 그 자체로 가만히 두었을 때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발생 안 합니다. 본인은 추인해서 그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되게 할 수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의 상속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 이론을 판례가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묻건 대리 행위 추인의 방법, 추인권 역시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고,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이것들은 앞에서 이제 공부가 됐더라면 그냥 확인해 보는 자리입니다. 오, 그렇지, 그렇지라고 넘어가야 돼. 이제 또 여기서 또 줄치고 빨간 펜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묻건 대리 주인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말은 A 소유의 부동산을 옆집 아저씨가 A의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묻건 대리 행위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 주인 안 됩니다. 내 집을 묻건 대리인으로서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형사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 묻건 대리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는 거 가지고는 묻건 대리 안 돼. 매매계약 체결한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대리인과 거래했으니 내가 매매 대금 가지고 왔으니까 받고 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받고 등기 넘겨주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묵시적 추인이라고. 추인의 효과, 묻건 대리 행위 시까지 소급해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때 제3자는 선악을 사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이 제3자는 이 사실이 있나 없나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악 따질 필요 없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당연히 대항력 이상의 권리를 가진 자라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앞에서 한번 했던 거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 할 때 했을 수도 있는데 A 소유의 부동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리권 수여한 바가 없는데 누군가가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3월 3일 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고 4월 15일까지 연락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3월 20일 날 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금만 받았을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다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만 체결했으면 이 사람은 현재 대항력은 없어. 그냥 A에 대한 매수인이라는 채권자의 위치에 불과한 것이고 그때 이 K는 수단이 좋아서 이걸 10억에 팔아놨는데 자기는 수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5억에 팔았다는 거지. 근데 4월 1일 날 물어보는 걸 4월 3일 날 받고 추인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 그럼 추인을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전 등기해 줄 거냐는 거지. 이 사람한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추인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기는 했지만 대항력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결국엔 여기에 이중매매의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상 거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적어도 대항력 있는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것. 물권행위 추인의 대상,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전부를 다 추인해야 되는데 일부를 추인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간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없다. 단 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하다는 것. 그 다음에 물권행위 추인 거절해서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도 있고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그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는 거. 단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안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까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경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마지막 줄 보십시오. 판례. 신의칙상 거절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 그 다음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하는 쪽을 선택해도 되고 추인 거절하고 책임지는 쪽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 하는데 135조 무권 대리인의 고의가 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읽어내는 것이고 그 135조 조문을 분설하면 요건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것, 그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이론상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았을 것,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즉 제한 능력자 아닐 것, 표현 대리가 아닐 것, 다른 무효 사유 없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추인을 했을 때는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판례가 추인한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추인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처리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계약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 대리이고 다음에 단독행위에 대해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A라는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냥 뭐 A의 집안 사람 그래서 A한테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시하고 뭐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열받다가 신문에 광고를 내. 나는 A의 대리인이다.
나는 A의 대리인이다. A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의 여지도 없는 확정적 무효. 이걸 추인의 여지를 두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고 추인의 여지도 없다는 거. 자기가 포기하는 거야 상관없겠지. 근데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역시 대리권 수여받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했다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A, B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A한테 해제권이 발생을 했지만 그걸 행사할까 말까 고민에 빠져 있는데 누구에게도 딴소리 하지 않았는데 그 옆집 아저씨 또는 아들이 나는 A의 대리인으로서 그거 해제한다 라고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거죠.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계약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동대리인 경우에는 능동대리란 말은 요렇게 행해지는 것이고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요렇게 행해지는 것을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 능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 조문 해석이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대한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대한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아니한 때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한 때는 계약에 있어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거기까지가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표현대리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표현대리와 관련된 거 미리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 적용 안 한다라는 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표현대리가 적용되면은 유효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데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유효한 효과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니까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인데 이 표현대리에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듭니다. 신문보급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애를 고용을 했지만 신문 대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A의 신문 배달하고 이때 B라는 사람이 A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 집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애한테 신문 대금 줄까? 이랬을 때 그냥 그래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자기 신문 배달하는 그 애한테 오늘 어느 집에 가서 신문 대금 받아온나라고 했으면 될 건데 연락이 안 돼서 그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이미 이 소리 들었으니까 신문 대금을 이렇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공돈이 생겼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술 마셨다는 거지. 그때 이 본인은 또 신문 대금 달라 할 수 있을까? 더 유치하게 A라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근데 옛날에 돈 빌려간 이 사람한테 돈 갚을 테니까 와서 받아갈래? 이래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겠고 내 아들 보내겠다 이래 이야기를 해. 그래놓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안 받아. 아들이 그 동네 슥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듬뿍 줘. 이 아들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해줘야 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탕진할 수도 있고 모르고 돈이 생겼다 생각하고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또 돈 갚아라 소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범위 내의 행위라야 되고 범위 내 한 달치 줄게는데 두 달치 세 달치 줬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빌려간 것 중에서 일부 줄게 뭐 10억 빌려간 것 중에서 이번에 5억 줄게 이래 놓고 그냥 돈이 다 생겨가지고 10억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들과 관계에서 그래서 표시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이때 요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 즉,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하고만 결합될 수 있고 법정 대리하고는 결합될 수 없다라는 것. 요때 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관점의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행사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앞의 시간에 이야기할 때 자기 명의 사용을 승낙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그걸 간단하게 명의 대여에 의한 표현 대리다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여서 부른다는 것.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요 범위를 넘어서면은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것. 임의 대리와 결합될 수 있다는 그 말 안에는 복대리와 중복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대리 자체가 임의 대리니까. 그 다음에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 A라 하는 사람이 그냥 유치하게 이 건물 저당권 설정해서 5천만 원 좀 빌려온나 라고 돈 빌리고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B하고 1억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는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매매를 해버리는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요만한 권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 이거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하고도 결합될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부부라는 거죠. 부부라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부인은 그걸 가지고 살림 살고 있을 때 이 부인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시장 보러 갔을 때 나는 어느 남편의 부인인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 사러 왔다 이 소리 해 안 해? 그래서 일상가사적인 부분 범위 내라면은 시장 가서 그 행위를 할 때 현명을 안 한다는 거지. 이거 현명해라 하면 쪽팔려서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아도 부부간이라면 유권 대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남편이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장도 가지고 있고 인감도 가지고 있는 이 부인이 나는 남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즉 이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 쪽에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요것도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내면 5천만 원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 주라 했는데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으면 5천만 원만큼은 유권 대리입니다. 넘어선 부분이 무권 대리고 경우에 따라서 표현 대리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미 시험에 나온 거 두 가지를 보고 가면은 A라는 사람이 야, 내 건물 이거 저당권 설정해서 돈 좀 빌려올래?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 빌려오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판례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시험 나왔는데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역시 이거 저당권 설정해서 돈 좀 빌려온나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거죠. 일단 이 경우에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리법리가 적용되는가? 대리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적용 안 되냐면 앞에 시간에 했던 거, 이 사람은 K, 내가 법률행위 한다 했지 현명을 한 바가 없어. 그래서 대리법리가 일단 적용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계약과 관련돼서 일정한 대리권 제한을 벗어났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저당권 설정행위 부분, 채권적 계약 부분은 소유자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적 계약 부분은 유효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고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 무효라고. 그러면 이 저당권 취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의 권한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저당권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역시 자기 자신이 거래계에 나서서 했으니까 현명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대리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거. 대리법리가 적용돼야 표현대리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대리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법리가 다 적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채권행위와 소유권 이전의 합의, 물권행위가 있는데 채권행위는 유효할 수 있어. 물권행위가 무효이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되는 처분권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예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상 반론을 제기했어요. 네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 안 되니까 내가 표현대리에 따라서는 보호를 받지 못해도 너것 둘이 통정해가지고 거래한 거고 나는 그걸 모르는 선의 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알고 종용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통정한 게 아니라면 108조 적용 안 되고 따라서 108조에 따른 선의제 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고 너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서류 위조한 거하고 똑같아. 어쨌든 간에 돈이 일로 갔으니까 문제가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 취득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경우에는 돈이 일로 갔고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도 없어. 그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판례가 둘 다 있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요것 중에 한 개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단 요걸 읽어보면은 일단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다는 거. 그 범위 내에 했으면은 유권 대리일 수 있는데 물론 그 기본 권한이 표현 대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본 권한이 사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자권을 기본 권한으로 하는 월권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가 있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안 들어가요. 모르지. 앞에 한번 돌려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자가 법률행위와 관련된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와 관련된 심부름꾼일 수도 있는데 사실행위와 관련된 사자권 가지고는 월권 대리에 있어서 기본 권한이 될 수 없지만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자일 때는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농협에서 시골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농협에서 시장에 파는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뭐 산나물 뜯어 파는 이 할머니가 돈 너무 많이 벌어. 그런데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농협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돈 받아와서 할머니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통장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또 할머니가 돈 은행에서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그럼 할머니 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 직원하고 이제 믿을 만한 관계가 돼. 이쯤 되면 조카, 동상 이래 되는 거지. 이 할머니가 믿을 만하니까 싹싹하니까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맡기나 필요할 때 좀 찾아온나 하고 아니면은 또 입금시키를 하고 그러니까 임마 간이 배밖에 나와. 그래서 어느 날 이 돈 가지고 날랐다는 거지. 이걸 소위 파출수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행위와 관련된 심부름꾼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얘가 돈 가지고 날랐을 때 돈 찾아간 그걸 이 사람한테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 요거는 사실행위와 관련된 기본 권한이니까 표현대리 법리 적용 안 하고 그건 너희끼리 문제고 예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로 간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사실행위와 관련된 권한 가지고는 월권 대리의 기본 권한이 될 수 없지만 법률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기본 권한이 될 수 있다.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는 거. 범위 내의 행위를 했더라면 유권 대리일 것이고 넘어선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요 기본 권한과 넘어선 행위 간에는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별개의 것이어도 무방하다. 그것도 여러 번 시험 나왔고 예컨대 기본 권한이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인데 즉 기본 권한은 공권이어도 무방하고 반드시 사건일 필요는 없고 등기 신청할 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류 가지고 있는 걸 빌미로 해서 누군가에게 대물, 변제 등을 해버렸다면 역시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때 상대방이 봤을 때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당한 이유는 다수설 판례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와 관련돼서 부인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치운다고 해서 무조건 표현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예컨대 남편이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이거나 남편이 장기간 병원 입원 중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등을
처분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는 역시 신문보급소 아저씨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이제는 신문 대금 받는 것까지 다 권한을 줘놨어. 그래서 얘가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 대금 받아서 잘 전해줬는데 어느 날 그만뒀다는 거지. 고용관계를 끝내든지 숙건을 처리하든지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길 가는 사람 길 가고 있으니까 역시 신문 대금을 주본적인 사람이 여전히 주니까 받아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부부간인데 부부간이라면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남편이 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맡겨놓는데 이 부인이 내리 질렀다는 거지. 그때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질렀으면 유권대리고 부부관계 유지하면서 일상가사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했으면 월권대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혼했어. 이혼했으면 카드를 수거해야지. 이혼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혼 도장 찍고 집에 딱 가보니까 전 남편 명의의 카드가 호주머니에 딱 들어있더라는 거지. 그럼 내리 더 질러야지 뭐. 그래서 일단은 종래에 존재하던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애초부터 없었더라면 협의의 무권대리 이론이 적용될 것이고 있다가 없었다는 거. 다음에 소멸된 범위 내의 행위를 했을 것. 이것도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소멸된 범위를 넘어서면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월권대리 있어 기본 권한 자체가 표현대리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상대방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본인이 효과 기속을 받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무권 대리로서 철회하기 전에 얼른 추인함으로써 효과 기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표현 대리 주장해 가지고 효과 기속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서로 본인이 효과 기속을 원하지 않아서 추인을 거절하다 하더라도 요건만 구비가 되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 주장해서 효과를 기속시킬 수도 있다는 것. 어쨌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 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전부 본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따라서 그 견해에 의하면은 상대방은 위에 두 가지 요건만 구비가 되면 표현 대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때 효과 기속을 받기 싫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서 표현 대리 효과 기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판례가 126조에 대해서는 이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 스스로가 부담한다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만 따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그 다음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무권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이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승계인도 표현 대리 주장 못한다는 것.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196페이지 보시면은 표현 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있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었다는 거. 표현 대리의 유형 세 가지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이고 표현 대리 본질 무권 대리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판례를 거기 서술해 놓은 것이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실제로 대리권을 준 바가 없는데도
그자에게 대리권 수여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인데 요건 197페이지 대리권 수여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관점의 통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사용, 승낙, 묵인한 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통지받은 자가 상대방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때 계약 승인 당시 재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살짝 보시는 거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임의 대리에는 적용 안 되고 복대리는 임의 대리니까 적용되고 공법상의 행위에 표현대리 법리 적용할 거 아니라는 거. 공법상의 행위에 표현대리 법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월권대리에서 넘어선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그 기본권 아니 공권이어도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 표현대리 법리 적용된다는 거. 공법 행위에 적용된 게 아니고 사법 행위에 적용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요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그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권일 수도 있고 125조 표현 대리권일 수도 있고 129조 표현 대리권일 수도 있다는 거. 넘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월권 대리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고 넘어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권한과 넘어선 행위 간에는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126조 적용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앞에서 설명했던 걸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것이고 그 판례 두 개 중에 한 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동그라미 3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이때 입증 책임은 상대방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요거는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즉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다음에 적용 범위 월권 대리 다른 유형의 표현 대리와 경합될 수 있고 법정 대리에 대해서도 월권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넘기시면 기본 권한이 일상가사 대리권일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복대리에도 적용되고 복대리 자체가 임의 대리권이니까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대리권 제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든지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존재하던 대리권이 소멸된 후 소멸된 범위 내의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넘어서면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202페이지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되면은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했을 때 효과 기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을 가능하다는 거.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라도 135조는 적용 안 한다는 거. 그게 일반적인 견해. 그 다음에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 안 됩니다. 이게 참 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니까 환장하겠는데 환장하겠다는 거. 이런 문제가 다 나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원래 채무 불이행에 규정되어 있고 채무 불이행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자, 불법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그 상대방,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부분 상계해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과실상계의 경우는 위법행위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면은 표현대리에서 표현대리는
표현 대리 자체는 위법행위인가? 아닙니다. 일단 이거 적법행위입니다.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 뿐이지. A라는 사람이 실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 대리가 되는데 요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 대리 주장을 하면은 효과 기속을 받고 효과 기속을 받았으면은 요 관계에서는 불법 행위나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그 이익 등을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때 요 사람도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선의무과실은 이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요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이라는 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극단적으로 A는 이전 등기해 주었는데 이 B가 대금을 줘야 되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매입했으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법질서에 허용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해서 A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때는 A는 B를 상대로 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서로 그때 A한테 과실이 있었다 하면은 이때 요 과실과 요 과실을 상계를 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일정 정도 감경될 것인데 이때 B의 악의 또는 과실은 요 행위 자체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그래서 말은 악의, 과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 악의 또는 과실의 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거. 그래서 표현 대리에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 다음에 상대방 됐고 표현 대리 5번 여러 번 한 거죠. 표현 대리는 유효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인데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면 유효로 될 여지가 없으니까 표현 대리 법리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총유물 처분 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그거 위반하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표현 대리 법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6번은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현 대리로 된 후 대리권 남용의 법리에 의해서 효과 부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로 해서 민법 총칙을 일단 끝내고 다음부터 일단 다음 시간부터 계약법부터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